동안 급식 속 보이지 않는 손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지섭입니다. 먼저 탐구 목적 및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저희 학교 급식실에서 많은 양의 잔반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넛지라는 책에서 이 급식의 배식 순서를 바꾸면 이 학생들의 배식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배식량의 차이를 도출하는지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버려지는 잔반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밥의 전체량, 즉 배식하기 전에 밥의 량, 배식량, 배식 후 남은 양을 측정하였고 저희 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이고 조사 인원은 60에서 70명입니다. 저희가 탐구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가설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밥의 배식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앞서 배식된 반찬과 국을 고려하여 밥의 배식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밥의 배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잔반과 관련된 포스터를 설치하면 이 학생들이 포스터를 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배식량을 줄일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넛지라는 것이 명령이나 지시 없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런 넛지 이론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잔반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식 잔반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황입니다. 이 밑에 그래프는 서울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잔반 처리량과 잔반 처리 비용을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현황인데요. 저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6월 10일부터 3일 동안 저희 학교 급식 밥의 전체량, 배식량, 남은 양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이때 밥은 자율배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담았으며 밥의 배식 순서는 맨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량 대비 남은 양의 비율을 구해보니 6월 12일에는 전체량의 약 18.7%, 6월 13일에는 전체량의 약 25.9%, 6월 14일에는 약 38.8%의 밥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양의 밥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두 가지 넛지 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밥의 배식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존 배식 순서는 원래 밥, 반찬, 국의 순서입니다. 이를 반찬, 국, 밥의 순서로 실제로 바꾸어서 이 배식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배식 순서를 바꾸고 6월 17일부터 5일 동안 이 밥의 전체량, 배식량, 남은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 순서에서의 배식량, 전체량 대비 배식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 밥의 배식 순서를 바꾼 후에 배식량을 측정해보니 이 기존 배식 순서에서의 배식량은 평균 11.1kg, 수정 후 배식 순서에서의 배식량은 평균 9.1kg으로 약 2kg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전체량 대비 배식량은 기존 배식 순서에서는 평균 72.38%, 수정 후 배식 순서에서는 평균 63.86%로 약 8.52%포인트 차이를 보이면서 이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배식량을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 잔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터를 붙여서 사람들의 계단 이용률을 높인 부강력 피아노 계단의 사례를 저희 학교 급식실에 적용해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포스터를 붙이고 6월 26일부터 약 5일 동안 밥의 전체량, 배식량, 남은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포스터를 붙인 후에 배식량을 측정해보니 이 평균 11kg으로 포스터가 없을 때의 배식량인 평균 9.1kg보다 오히려 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량 대비 배식량도 포스터를 부착한 이후에는 평균 73.24%로 포스터가 없을 때인 63.8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여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배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탐구에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밥뿐만 아니라 반찬과 국까지 모두 순서를 바꾸려고 하였지만 이 급식실 사정상 밥의 순서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밥을 먹는 학생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수집한 날짜가 적어 표본이 작아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는 밥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꾸는 것과 잔반과 관련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모두 배식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탐구 결과 밥의 순서 변경은 배식량을 감소시켰지만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예상과 달리 배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밥의 배식 순서 변경처럼 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포스터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다각도로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의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이 잔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